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방송 올쇼TV 진행을 맡은 기자 오다인입니다. 데이터를 이해하고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데이터 시각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변수 간 관계성을 알아내거나 중요도를 판단할 때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분야 전문기업 세스와 함께 빅데이터 시각화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 세스에서 김소연 수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석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스코리아의 커스터머 석세스 팀의 김소연 수석입니다. 네, 저는 세스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었고요. 카드 또는 보험 쪽에서 실무 분석들을 통해서 약 한 20여 년 정도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현재는 세스 유저분들이 더 많이 세스를 다양한 프로덕트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러한 세션 등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약 45분간 진행됩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 준비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스가 전하는 빅데이터 시각화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석님 좋은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빅데이터를 시각화로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데모에서는 세스 비주얼 어널리틱스와 일부 세스 비주얼 스태티스틱스를 활용을 해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네,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이제 세스 바이아라고 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보여드릴 세스 VA, VS는 세스 바이아라고 하는 플랫폼, 빅데이터를 인메모리에서 시각적으로 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기반으로 다양한 UI로 분석을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VA와 VS를 보여드리지만 추가적인 고급 분석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측이라든지 또는 머신러닝이라든지 텍스트 분석이라든지 모두 세스 바이아 플랫폼에서 비주얼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VA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하면은 사전상으로는 보통 이제 긴박한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초반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첫 번째 이제 4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심장이 정지했을 때 이제 CPR이라고 얘기를 하죠.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90초라고 하는 의미는 비행기에서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90초 내에 승객을 탈출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요즘은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이면서 이러한 위기 대응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골든타임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골든타임에서 이제 15분이라고 하는 의미는 기업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최소한 15분 안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위기 대응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스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업의 어떤 위기 내지는 이슈 관리 영역에서도 이 골든타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온라인상에서 이 위기에 대한 것이 공개가 된 이후에 늦어도 15분 안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 굉장히 빠르게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뭔가 전략을 세우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부분에서 이제 시각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시각화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교통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는 이제 네이버 지도에서 서울시의 교통 상황을 보여드리는 지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시각화 기반이 여러분들한테 이미 많이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좌측에 보시는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 기반의 지도를 보시게 되면 수치를 읽어서 시속 몇 킬로미터인지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 교통 상황이 원활한지 지체가 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시각화 기반으로 하게 되면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도로의 색상을 통해서 교통 상황이 원활한지 지체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빠르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통 상황에 대한 것들이 데이터 기반, 시각화 기반 이렇게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분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럼 분석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를 보게 되면 분석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분석 중에 하나가 이제 상관 분석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피어슨 상관 분석을 통해서 상관 계수들을 도출을 함으로써 그 변수들 간의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석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데이터 기반입니다. 데이터 기반 같은 경우는 좌측 하단에 보시는 부분은 세스의 엔터프라이즈 가이드라고 하는 또 다른 분석 툴이고요. 세스 엔터프라이즈 가이드에서는 다양한 DB에 있는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또 데이터를 파생 변수로 만들고 간단한 분석 내지는 통계 분석들을 해보고 공유하는 일종의 데이터 핸들링을 하기 위한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스 엔터프라이즈 가이드에서만 보셔도 분석 변수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위에서처럼 피어슨 상관계수가 이렇게 수치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행에 있는 변수들과 열에 있는 변수들 간의 이제 값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이 값에 따라서 1에 가까운지, 마이너스 1에 가까운지, 0에 가까운지에 따라서 상관관계가 있는지, 어느 정도 강한 상관관계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시각화 기반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 제가 보여드릴 세스 비주얼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측도형 변수, 측도형 변수 하면 이제 연속형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뭔가 상관계수 계산을 할 수 있는 연속형 변수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상관 행렬이라고 해서 X축에 있는 변수들과 Y축에 있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일종의 타일의 색상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타일의 색상이 좀 진하다라고 하면은 강한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이던 음의 상관관계이던 어떤 강한 상관관계다라는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고요. 반면에 색상이 좀 옅다라고 하면은 0에 가까운 상관성이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한 색 부분에 X축과 Y축으로 이제 따라가 보게 되면 어떤 변수들 간의 상관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또 실제로 VA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 이제 마우스를 대시게 되면 툴팁으로 실제 값이 상관계수가 얼마인지까지도 이제 바로바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 또 하나는 시각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각화를 만들게 된 어떤 백데이터, 실제 좌측과 같은 이런 상관관계, 상관계수도 엑셀이라든지 외부 데이터셋으로 다운받아서 추후에 또 다른 분석들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VA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VA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오늘 VA를 통해서 보여드릴 데모에 사용할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VA를 활용한 데이터 탐색, 리포트 생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에 대한 타입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과거에는 분석을 하실 때 전체 데이터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이제 샘플링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 샘플링을 통해서 모집단을 추정을 하는 형태로 분석을 했었죠. 예를 들어 전체가 10,000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약 한 300개 정도의 데이터를 랜덤으로 추출을 하고 또 원래 이 10,000개의 특성을 95% 내지는 90% 신뢰 수준에서 뭔가 전체 모집단을 추정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좀 더 이제 고객들의 어떤 행동 패턴을 분석한다든지 또 이 고객에게 어떤 오퍼를 던지는 게 맞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분석을 하면서 또 반응을 도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분석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미 최근 이제 오랫동안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사이즈가 커서 빅데이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같이 연관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데이터의 종류가 많아지는 거죠. 기존에 이제 정형 데이터
대한 것만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뭐 SNS 상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또는 웹로그 데이터 또 뭐 텍스트 데이터, 뭐 보이스 데이터 또는 요즘 이제 이미지 데이터까지 다양한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까지 분석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 사이즈가 이제 커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형태인데 결국엔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이제 하기에 이르게 됐고요.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SVA에 대한 이제 강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시각화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는 부분이 과거에는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코딩을 해야 되고 지금 기본적인 코딩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이 시각화가 분석을 이제 대중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데이터 시각화 또 분석이나 리포팅 기술을 통해서 기업에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늘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시각화로 좀 더 빠르게 분석을 함으로써 분석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생산성을 좀 늘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 테마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밸류를 이끌어낸다라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각화를 통해서 아까처럼 이제 굉장히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이해해서 누구나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제 통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시각화의 큰 테마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에 맞서는 이제 VA의 특징을 보게 되면 첫 번째 VA는 소규모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빅데이터까지 다 관장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메모리에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이제 시각화 도구.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엑셀에서의 뭐 간단한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복잡한 분석 그래프들도 다양한 시각화 도구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세 번째는 웹이나 모바일을 통한 공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수석님. 아직 좀 분석이라고 하면 좀 아직 어렵게 다가오는 게 사실인데 데이터 시각화가 좀 이렇게 분석의 대중화를 이끌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시티즌 애널리스트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누구나 쉽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요구가 되고 있다 보니까 VA가 이제 그 환경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데이터 시각화와 이제 지금 이 장표에서는 시각적인 고급 분석,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시각적인 고급 분석을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두 개의 분석 데이터 준비와 탐색 및 리포트라고 하는 부분이 VA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조금 더 VS는 애드온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통계적인 고급 분석을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분석 데이터 준비는 분석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바로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뭐 2개 이상의 데이터를 통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가지고 있는 원래 변수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변수를 또 생성을 함으로써 분석에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들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분석 데이터 준비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들 간의 추출, 통합하거나 또는 가공하는 부분까지 코딩하지 않고도 쉽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VA의 가장 큰 메인 기능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이제 탐색 및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탐색 및 리포트는 변수 간의 지금 보고자 하는 데이터의 변수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탐색, 가장 기본적인 이제 EDA라고 합니다. 분석을 하실 때 최종적인 뭐 데이터 마이닝이나 머신러닝을 하신다 하더라도 앞단에 이제 EDA라고 해서 Exploratory Data Analysis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걸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뒤에서 어떤 모델링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EDA 부분 분석도 코딩하지 않고 VA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개체 내지는 이제 그래프를 이제 개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래프들을 클릭함으로써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게 되면 추후에 좀 더 복잡한 모델의 함에 있어서도 좀 더 수월하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리포트라고 하는 거는 탐색을 했을 때 정말 의미 있는 것들, 의미 있는 어떤 분석 결과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공유를 하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매월 어떤 실적에 대한 보고를 한다든지 매월 모델링 결과에 대한 것들을 뭐 시각화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형태로 리포트를 만들어 보실 수 있고
탐색이라고 하는 부분은 모델링을 하기에 사전에 프로토타이핑 역할로 분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거꾸로는 모델을 다 만든 다음에 모델을 운영하면서 모델링 과정에서의 결과물을 다시 시각화하는 데도 VA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좀 더 많은 분석을 하고자 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예측 모델까지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통계 분석, 마이닝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느 정도의 이제 통계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고 코딩도 좀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딩을 하지 않고도 좀 대략적인 어떤 분석,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환경이 이제 세스 VS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회귀 모형, 또 로지스틱의 회귀 모형, 또는 이제 의사결정 트리, 또는 군집 분석이 이제 클러스터링에 대한 분석까지도 굉장히 심플하게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네, 군집 분석을 제외한 나머지 모델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모델이 예측 모델 중에 어떤 모델이 가장 최적의 모델인지를 선택해 볼 수 있는 모델을 선정하기 위한 것들도 이제 예측 모델에 대한 평가 기능도 제공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VA와 VS 기능들을 오늘 조금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VA에 이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은 세스 바이아라는 이제 플랫폼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 메뉴는 이제 애드온되는 라이센스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요. 오늘 VA는 탐색 및 시각화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VA 메인 화면에 보시면은 크게는 이제 세 가지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이제 팔레트라고 하는 부분, 이 팔레트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시각화, 즉 이제 그래프들을 그려보실 수 있는 화면이 팔레트입니다. 지금은 이제 페이지 1이지만 이제 옆에 페이지를 추가하여서 만들어 보실 수 있고요. 왼쪽에 레프트 페인, 오른쪽에 있는 거는 라이트 페인이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팔레트 화면이 이제 메인 화면으로 가장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는 이제 레프트 페인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데이터에 대한 선택. 내가 지금 리포트 1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을지를 1번에 이제 데이터 선택, 요 DB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리포트의 개체입니다. 여러 가지 그래프들을 선택을 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3번에 이렇게 전구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추천 시각화라고 해서 어떤 데이터를 올려놓으면 그 데이터에 맞게 그 데이터에서 이러이러한 시각화를 보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라이페인입니다. 이 라이페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지금 메인 화면에 있는 페이지 1에 제가 예를 들어 막대 그래프를 가져다 놓는다 하면은 이 막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막대 그래프를 완성하기 위한 옵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번의 리포트 및 개체 옵션이라고 하면은 그 막대 그래프의 모양이라든지 수직인지 수평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의 데이터 역할은 막대 그래프의 X축과 Y축에는 어떤 걸 넣어야 될지 등, 그리고 이후에 이제 4번, 5번, 6번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을 적용한다든지 순위로 본다든지 이러한 조건들을 더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옵션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올려놓고 어떤 것부터 분석을 해야 될지라고 망설일 때 템플릿을 보시고 지금 내 데이터를 여기 템플릿에 한번 넣어 보시면서 또 추가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VA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기 전에 그 데모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데이터는 인사이트 토이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인사이트 토이 데이터는 장난감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의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히 이제 제조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기업은 지금 전 세계에 설비가 있고 14년치 데이터가 있습니다. 즉 이 기업에서는 북미 쪽 데이터와 유럽 쪽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14년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품을 생산해내고 판매되는 과정에서 이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이 이제 크게는 4가지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재무 정보이죠. 재무 정보라고 하면은
판매된 매출액, 또 제품의 생산 비용, 유통 비용,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제품 정보입니다. 지금 이 회사가 장난감 회사긴 하지만 장난감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 큰 기업이기 때문에 제품의 브랜드, 제품 라인, 제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품 브랜드는 크게는 대분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품 라인, 제품을 중분류, 소분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계층별로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판매 정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북미 대륙과 유럽 쪽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판매자 유형별로 시장 점유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영업 및 마케팅 정보죠. 그래서 영업 대표가 이제 판매했던 이력에 대한 부분, 타겟과 실적에 대한 부분, 또 여기에서 고객의 만족도라든지 잠재 가치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들이 어떻게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기업에서는 분석을 하는 이유가 매출을 증대시키고 뭔가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부위에서는 어떻게 보시고 인사이트를 얻어서 전략에 좀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딩하지 않고 VA에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큰 장점으로 여겨지는데요. 이 툴을 실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데모 영상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에 데이터 탐색 및 시각화라고 하는 부분이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VA의 지금 화면에 이제 접속을 하시게 되고요. VA는 리포트 단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포트를 처음에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메인 화면에 대한 부분이 이제 팔레트가 되는 부분이고요. 왼쪽에 레프트 페인, 이제 오른쪽에 라이트 페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가져올 데이터를 한번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실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PC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선택을 하셔서 가져오실 수 있고요. 지금 저는 인사이트 토이 컴퍼니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제 사전에 올려놓아서 데이터를 바로 검색을 하게 되면 각각의 변수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칼럼은 50개고 10만 건의 데이터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리 보기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탭에서는 이제 프로파일이라는 게 이제 생성이 될 수가 있는데 이 프로파일 실행을 하시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50개의 변수들에 대해서 각각의 칼럼이라든지 각각의 정보들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량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카디널러티 또는 널값이 있는지 없는지 기본적인 통계량 등을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매출 유통 비용이라고 하는 변수를 통해서 위에는 기본적인 통계량, 그다음에 아래 빈도 분포에서는 그래프를 통해서 분포들을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이 이제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어느 정도 이제 코딩을 통해야지만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클릭 하나만으로도 바로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데이터를 가져오시게 되면 범주형 변수와 측도형 변수로 나뉘어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측도형 변수는 연속형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범주형 변수는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각각의 레벨이 몇 개인지에 대한 정보들을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측도형 정보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는 측도 상세 정보 보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측도 상세 정보 보기라는 부분에서는 여기서도 또 각각의 변수별로 기본적인 통계량, 분포 등을 통해서 EDA라고 할 만한 것들을 초기적으로 수행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지금 이제 14년치 데이터라고 되어 있었고, 추천 시각화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데이터에 맞는 여러 가지 분포들을 시각화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각화를 통해서도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개체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단순한 그래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있는데 우선은 14년치 데이터에 대해서 거래 일자별로
빈도와 매출액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선그래프로 한번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 일자별 위에는 빈도, 아래는 매출액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분석을 하시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는 변수를 가지고 분석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일부 어떤 서브셋을 데이터를 만들어서 일부 파생 변수를 만들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VA 안에서는 새로운 데이터 항목이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계산된 항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거래 연도라고 하는 거를 이제 거래 일자 기반으로 거래 연도만 한번 변수를 한번 뽑아 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연산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펑션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숫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문자에 대한 부분, 뭐 집계하는 여러 가지 계산 항목들을 이제 만들어 보실 수가 있죠. 저는 지금 날짜 중에서도 날짜의 연도 부분만을 계산하는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고 있고요. 거래 일자에다가 이어라고 하는 펑션을 넣게 되면은 연도만 따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식으로 여러 가지를 좀 파생 변수를 만들어 보는 것들도 용이하게 해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거래 연도별로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이제 거래 일자별로 보았었는데 연도별로 보았을 때는 이렇게 이제 매번 좀 불안정한 그런 매출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개체들 중에서 두 번째로는 이제 제품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브랜드, 제품 라인, 제품 이렇게 좀 하이어라키가 있는 제품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막대 그래프를 제품 라인별로 8가지의 제품 라인별로 매출액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고 있고, 옵션에서 막대 그래프의 방향이라든지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제품 라인으로 보시다가 전체 제품으로 보시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제품 브랜드로 보시고 싶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때그때 이제 범주를 바꿔서 적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런 경우에 상품의 어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하이어라키가 있을 때에 하실 수 있는 부분이 계층이라고 하는 변수를 또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층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제품 계층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이 3가지의 상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만들어 놓은 계층을 하나 만들어 놓았고요. 제품 계층이라는 게 이제 계층이라고 하는 변수에 추가가 된 것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품 계층에 대한 거를 한번 넣게 되면 상품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에 따라서 탑다운해서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토이 밑에 어떤 제품 라인이 있는지, 또 그 제품 라인 밑에 어떤 제품이 있는지를 이제 탑다운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각각의 제품에 대한 것들을 다시 바텀업해서 또 이번에는 나블티에 대한 정보들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빈도와 매출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용들도 더 추가해서 한 화면에서 같이 구성을 해서 비교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데이터를 보지 않고 이 중에서 일부 데이터만 서브셋을 해서 보시는 니즈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거래 일자를 넣어서 원하는 기간에 대한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데이터가 이제 북미 쪽 데이터와 유럽 쪽 데이터가 다 공존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면 어느 하나는 북미 쪽 데이터, 하나는 유럽 쪽 데이터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북미 쪽 데이터가 좀 점유율이 좀 많은 것들로 보이실 수가 있고요. 복제라는 기능을 통해서 위에 있는 데이터는 북미 데이터, 아래는 유럽 쪽 데이터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각각의 대륙별로 제품, 선호되는 제품 라인이 다르다라는 것들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분석의 초반에 조금 시도를 해 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있는데, 이번에 트리맵을 통해서는 매출액과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용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측면을 관점에서 타일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일은 77개의 제품을 한번 넣어 봤고요. 그다음에 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입니다. 그리고 매출액과 색상은 영업 비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은 타일이 77개의 제품인데 크기는 유사한데 색상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색상은 유사한데 크기가 다르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매출액은 비슷한데 매출 영업비용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라고 하면 매출액 영업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모색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이 제품군들에 대해서 조금 확연하게 색상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비슷한 사이즈인데 색상이 다르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뎁스 있게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것들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를 통해서 영업 비용을 줄이는 방법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러한 형태대로 이제 제품들이 좀 다양하게 되어 있을 때는 사실 수치만으로 보는 것들이 조금 다소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77가지이기 때문에 한 번에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단어 클라우드인데요. 단어 클라우드에서는 단어의 크기와 색상을 통해서 또 이제 조금 전에 트리맵에서 보신 것들과 유사한 것들, 결과들을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어 클라우드에서는 크기는 고객의 만족도를 보고요. 색상은 이제 마케팅 비용을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만족도가 비슷한데 마케팅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 마케팅 비용은 유사한데 만족도가 많이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기 전에 한번 처음에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색상이 조금 차이가 많이 안 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색상을 좀 차이가 나게 하는 걸로 바꾸게 되면은 한눈에 쉽게 어떤 크기와 색상들의 차별점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4와 페이지 5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 어떤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크기와 색상을 통해서 정보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추가적인 분석을 할 수 있기 위한 어떤 기반을 마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래 보시는 것처럼 템플릿들을 활용을 하셔서 분석을 하시게 되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인사이트를 얻어 보실 수가 있고요. 개체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지도들도 보이고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분석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윗부분에 있는 개체는 단순한 조금 더 이제 직관적인 그래프라고 하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더 분석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경로 분석은 생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판매자의 유형별로 거래 일자에 따라서 제품 라인들을 어떻게 판매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네,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각각의 제품별로 첫 번째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두 번째 어떤 제품을 판매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경로에 대한 것들은 경우의 수죠. 약 200여 개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보여주게 되고요. 최소 경로가 1이고 최소 빈도가 1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한 번이라도 판 건, 한 개라도 판 건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최소 경로를 조금 필터링을 걸죠. 3개, 3건 이상 판매한 경우, 10건 이상 판매한 경우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면 일부 많이 판매가 된 건들에 대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어떤 제품이 많이 판매가 됐는지 또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첫 번째 어떤 제품이 판매가 되어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의 가망 고객이었다가 첫 번째 어떤 제품을 삼으로써 이 기업의 고객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생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각각의 제품별로 지금 게임이라고 하는 제품을 두 번째 판매하고 세 번째 판매한다든지 이런 정보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경로로 바꾼 다음에는 게임이라는 제품을 하나라도 판매했던 경로를 다시 필터링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게임을 파는 그 앞뒤 관계에서는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기존에 판매됐던 패턴에 대한 것들도 확인해 보고 추가적으로 판매를 좀 더 프로모션,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에 대한 것들을 같이 수립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석해 보면 조금 더 이제 분석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자동 예측이라고 하는 분석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동 예측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자동으로 예측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변수, 매출액이라고 하는 변수를 넣게 되면 기저 요인은 모든 나머지 칼럼들이 다 추가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관심 있는 매출액에 대해서
이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왼쪽에 6개로 이제 리스트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는 지금 매출액에 대한 예측값이 3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매출액의 평균값은 426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6가지 조건에 따라서 이런 조건인 경우에는 매출액이 310이다라는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이제 벤더 유형을 예를 들어 5번으로 바꾸었을 때는 매출액이 변화가 없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반면에 벤더 유형을 4로 바꾸었을 때는 매출액이 변화가 됩니다. 즉 왼쪽에 있는 6개 변수들은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보고 그 변수들이 변경됨에 따라서 어떻게 매출액이 바뀌는지 일종의 이제 와리프 시뮬레이션처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에 대한 설명 또 상대 중요도가 나와 있는데 이 예측에 대한 설명은 우선 매출액에 대한 반응 변수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선형 회귀 모델, 선형 회귀 모델이 챔피언 모델로 사용이 됐다라고 되어 있고요. 결과는 선형 회귀 모델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의사결정 트리, 선형 회귀,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을 다 비교를 해서 자동으로 선형 회귀 모델이 선택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낮은 평균 제곱 오차를 가지기 때문에 선택이 되었다라고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 중요도를 보시게 되면 좌측에 보시는 그 6가지 변수들에 대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각각의 이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도들 값을 1을 중심으로 해서 보여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동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와리프 시뮬레이션이라서 연관되어 있는 X 변수를 내가 어떻게 변경함에 따라서 Y축이, Y의 값들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것들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각각의 X 변수와 Y 변수 간의 연관성을 이제 좀 상세하게 찾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자동 설명이라고 하는 개체입니다. 자동 설명도 마찬가지로 제가 매출액이라는 거를 반응 변수로 넣게 되면 기저 요인에는 나머지 변수들이 다 추가적으로 이제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매출액에 대한 특징을 설명을 해줍니다. 매출액의 범위, 매출액의 평균, 실제로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출 제품 생산 비용이다라는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매출액이 높은 사례에 대한 것들도 잘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자동 예측에서 보신 것처럼 위에 있는 6가지 변수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다만 차이가 매출 제품 생산 비용을 클릭하셨을 때는 매출액과 매출 제품 생산 비용 간의 관계를 우측에서 그래프로 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인지 어떤 정도의 그런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좌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 매출 제품 생산 비용이 높은 그룹이랑 낮은 그룹에 따라서 매출 제품 생산 비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매출액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매출 마케팅 비용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우측에는 매출 마케팅 비용과 매출액 간의 그래프, 빈도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보여주게 되고요. 또 좌측에는, 좌측 하단에는 매출 마케팅 비용이 매출액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을 어떻게 결정짓는지에 대한 것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 두 가지 비용들이 연속형 변수였다라고 하면 이제 벤더 유형 같은 경우 이제 노미널 변수입니다. 명목형 변수 같은 경우도 지금 벤더 유형 4인 경우가 매출액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들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죠. 자동 설명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 최대화를 눌러보시게 되면 이 모델에 대한 상세 설명들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이제 매출액에 대한 것들이 몇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수정되거나 제거되었는지에 대한 부분, 또 각각의 변수들이 기각되었다는 원인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또 상대 중요도라고 해서 의미 있는 변수들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 값들까지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 설명을 통해서 기본적인 매출액에 연관을 미치는 변수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조금 더 추가적인 분석이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디시전 트리라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또 분석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반응 변수를 판매자 로열티 프로그램을 실행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디시전 트리를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제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는 앞에서의 자동 예측, 자동 설명과는 다르게 예측이라고 하는 부분에 변수들을 임의로 좀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때 변수를 넣었을 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디시전 트리에 대한 기본적인 트리 모형이 나오게 되고요. 변수 중요도, 혼합 행렬 등을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VS에서 강점 중에 하나는 이 디시전 트리를 대화식 모드로 만들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트리를 일부를 디자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트리의 어떤 노드 14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내가 트리 노드 14에서 새로운 분할을 하겠다라는 것들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디시전 트리에서 제공해주는 변수가 아닌 또 다른 변수를 넣어서 가지치기로 분할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제로 모형에서 만든 것 외에 또 비즈니스적으로 의미가 있을 만한 변수 또는 의미가 없을 만한 변수들을 넣고 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보셨다라고 하면은 이 동일한 조건으로 한번 로지스틱 회계 분석도 한번 실행을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제가 이 동일한 조건을 복제를 해서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만들고 지금 9번에는 디시전 트리, 페이지 10번에는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뭐 추가적으로 더 넣겠다라고 하면 입력 변수에 추가로 넣으실 수가 있고요. 페이지 11에서는 페이지 9에 있는 디시전 트리와 그리고 로지스틱 회계 분석 두 개 모델에 대한 비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비교에서 두 개의 모델에 대한 비교를 하게 되면 각각에 대한 어떤 케이스 통계량 기반으로 나오게 되고요. 또 혼합 행렬, 컨퓨전 매트릭스에 대한 것들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이미 VS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코딩 없이 바로 클릭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앞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한 11가지 정도로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 간단한 모델들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2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만들었던 그런 분석들 중에서 조금 의미 있는 분석들을 주기적으로 리포팅하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그래프라든지 여러 가지 개체들을 한번 같이 한 화면에 구성을 해보도록 하고요. 보통 리포트 같은 경우는 하나의 개체만 넣기보다는 좀 연관되어 있는 동시에 많은 정보를 보기 위해서 연관되어서 그래프들을 구성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는 지금 원그래프 같은 경우는 제품 라인별로 각각의 매출액에 대한 정보들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옵션에서 어떤 스타일들을 변경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서는 이중 축성 그래프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중 축성 그래프 같은 경우는 X축에 있는 범주형과 양쪽에 있는 두 개의 축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14년치 거래일 동안 하나는 영업대표의 실적과 하나는 타겟을 동시에 한번 비교해보는 이중 축성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았고요. 좌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판매 시설 관련된 부분을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판매 시설별로 어떤 제품에 대한 생산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고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나머지 제품 라인이라든지 영업대표에 대한 실적 타겟이랑 또 어떻게 인터랙티브하게 볼 수 있을지를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VS의 강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단순한 어떤 분석, 단순한 어떤 그래프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델에 대한 것들까지도 같이 한 화면에서 리포트로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아까 탐색에서 해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리포트를 만드실 때도 의사결정 트리를 모든 것들을 다 조건과 동일하게 의사결정 트리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판매자 로열티 프로그램 여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의사결정 트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지금 한 화면에 트리, 변수 중요도, 혼합 행렬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도표 레이아웃을 이제 누적으로 바꾸시게 되면은 원하는 부분만 크게 좀 확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리포트를 만드실 때는 여러 가지 이런 개체들을 한 화면에 넣게 되고요. 넣게 되면은 이제 어떤 특정 조건들을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기간을 넣는다든지 특정 지역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특정 어떤 공정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넣는 부분이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버튼 모음이라든지 슬라이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좌측에 국가별로 한번 선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버튼 모음이 좀 적당해 보이고요. 네, 지금 제가 좌측에서 어떤 특정 국가를 눌렀을 때 오른쪽에 있는 네 가지 그래프들, 개체들이 좀 변화가 바로바로 되는 인터랙티브하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구성을 했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변경이 되지 않는 것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작업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은 지금 작업 다이어그램 페이지 12에서 좌측에 있는 국가별 어떤 개체와 오른쪽에 있는 원그래프라든지 다른 개체들이랑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측에서 국가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오른쪽에 이제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죠.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연결을 하시게 되면 변수 중요도를 한번 제가 클릭을 해놓고 보시게 되면 국가를 선택할 때마다 그 국가에 맞는 데이터만 뷰잉이 이렇게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날짜를 넣는다든지 어떤 특정 조건에 대한 것들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리포트를 좀 구성해서 뷰잉해 보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소장님 장시간 데모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스가 전하는 빅데이터 시각화 분석과 데모까지 알아봤는데요.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질문 들어왔습니다. 몇 가지 뽑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스 그 VA 툴이 기존 시각화 분석 툴과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 질문 주셨는데요. 네.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시각화 분석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미 다른 툴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기업들도 있고요. 제가 보는 이제 VA, VS가 기존 시각화 툴과의 차이점이라고 하게 되면 크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한 시각화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좀 통계적인 부분이 좀 가미되어 있는 그런 분석을 좀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세스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와디프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또 뭐 텍스트 토픽 분석도 좀 가능하고요. 또 일부 마이닝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고급적인 분석들을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하나의 시각화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머신러닝이라든지 또는 요즘 이제 텍스트 분석, 뭐 이미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플랫폼으로 확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VA, VS가 세스 바이아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확장성 측면에서도 좀 기존 분석과의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기본적인 그래프 외에도 추가적인 사용자 그래프가 가능한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지금 제공되는 개체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긴 한데요. 이 부분 외에도 엑셀에서도 사용자 기반의 그런 그래프들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사용자 기반의 기존의 사용자 정의 그래프를 추가적으로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추천 시각화도 제가 보여드렸고, 뭐 템플릿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사용자가 편의에 맞게 구성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각화를 통해서 NLP 자연어 처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분석도 가능한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VA에서는 이제 NLP 전체적인 분석을 가능하다라고 보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 중에 보면은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이제 노드가 하나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노드를 통해서 뭐 토픽 분석 또는 이제 센티멘털 분석 이런 부분까지는 가능하고요. 바이아 안에 저희 이제 VTA라고 하는 비주얼 텍스트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툴이 있어서 거기에서는 전체적인 그냥 시각화, 그냥 클릭만으로 코딩하지 않으시고도 NLP에 대한 분석들을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VA 알고리즘과 VS 알고리즘이 어떻게 다른지 질문 주셨습니다. VA는 이름 자체가 이제 비주얼 어널리틱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직관적인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박스 플롯이라든지 뭐 산점도 스캐터 플롯 이런 것들도 되고 있고요. 뭐 상자 도표
또 기본적인 막대 그래프, 뭐 게이지 그래프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냥 그래프들은 다 제공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상관 행렬 같은 경우도 다 제공이 되고요. 반면에 VS는 비주얼 스태티스틱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통계적인 분석들이 좀 가미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메뉴상으로 보시게 되면 회귀 분석, 요지는 이제 군집 분석 등에 대한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최종적인 이제 모델의 성능들도 비교를 해줍니다. 물론 이제 VA만으로도 의사결정 트리가 제공이 되긴 하는데, VA만으로 의사결정 트리가 제공됐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모델이 없다 보니까 모델의 성능에 대한 비교 이런 것들은 좀 제공되고 있지 않고요. 조금 더 통계적인 분석들을 좀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VS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보다 고급적인 분석들을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VA나 VS를 트라이얼 버전으로 써볼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네. 했는데 어떤가요? 네, 사용을 해보실 수 있고요. 지금 VA, VS 모두 이제 저희가 바이아라고 하는 플랫폼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프로덕트들인데, 오늘 지금 이제 댓글에다가 답변 남겨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사용하실 수 있는 트라이얼로 이제 평가판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분께서는 오늘 설명해 주신 시각화 솔루션이 서버용이라고 하시면서 데스크톱용으로 사용하실 거라면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달린 거를 읽어가지고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다양한 속성 데이터를 공간 위치 데이터와 결합해서 분석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말씀을 이제 들어봐야 되겠지만, 공간 위치 데이터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뭐 위도나 경도 데이터 정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데모에서는 제가 좀 설명을 시간 관계상 못 드렸는데, 저희 개체 중에는 지도 개체도 있습니다. 예, 지도 개체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 기존에 있는 정형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늘 보여드린 분석 또는 기본적인 개체들에 대한 분석 다 가능하고요. 또 가지고 계신 위도나 경도 정보들이 있으시면은 매핑을 하셔가지고 지도에다가 뿌려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도에 뿌려보시게 되면 지도에서의 위경도 정보를 통해서 뭐 매출에 대한 실적도 보실 수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 시점으로부터 특정 위치로부터의 반경 뭐 몇 킬로미터, 네, 이런 것들까지도 뷰잉을 통해서 VA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하다고 네, 답변 네.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요즘 많이 사용하는 태블로 같은 시각화 솔루션과 세스 VA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어떤 게 경쟁력인지 뭐 구체적으로 네.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예,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네, 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다시 첨언을 드리게 되면은, VA는 보신 것처럼 초기 버전에서는 단순한 시각화였다라고 하면은 점점 저희는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본사에서 이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보다 더 고급적인 분석, 자동 설명이라든지 뭐 자동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통계적인 분석은 분석하시는 분들 현업에서 관심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 매출액에 대한 정보들이 연관성 있는 게 어떤 건지를 관심 있으시긴 하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른 여러 가지 개체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판단을 하시기보다 자동 설명, 예측 이런 것들 하나만 딱 보셔도 굉장히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쉽게 얻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통계적인, 좀 고급적인 통계 분석에 대한 개체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경쟁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급 통계 분석에서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세스에서 3차원 다중그룹 분석 표현이 가능한지 질문 주셨습니다. 3차원의 다중그룹 분석이요. 네. 네, 지금 저희 가능한데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이제 3차원이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표현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이 조금 다양하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데이터들이 그냥 단순하게 3차원이라고 하기보다는 기업에 따라서, 인더스트리에 따라서 이제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지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만약에 보다 좀 정확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따로 좀 답변을 드리거나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답변이 필요하신 사항은 직접 연락을 하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자께서는 그 대학에 재학 중이실 때 이런 SPSS와 같은 통계 분석 툴로 세스를 알고 계셨다 하시면서 현재는 빅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으셔서 파이썬을 공부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파이썬이나 하둡 같은 빅데이터 분석 툴과 호환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할 때 그런 기능이 세스에서 제공이 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네, 세스에서는 지금 오늘은 이제 비주얼 애널리틱스랑 스태티스틱스 쪽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세스 이제 바이아라고 하는 플랫폼에서는 비주얼한 기반으로도 분석을 하실 수 있고요. 프로그래밍 기반으로 분석하실 수 있고 또는 이제 웹 기반으로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아라고 하는 플랫폼 안에서는 오픈소스 유저들이 같이 이제 쓸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는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자께서는 대시보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지 그리고 분석 결과를 보고서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설명 부탁드린다고 하셨네요. 네. 네, 세스의 VA 이제 특징 중에 하나, 마지막에 특징 중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모바일 대시보드로 통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예, 보통 기업들이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그런 분석들 결과를 가지고 있지만 보통 이제 포탈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같이 좀 통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자 기반에 특화된 솔루션이기 때문에 대시보드나 리포트와 결합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상단에 다양한 조건들을 설정을 하고 좌측에 파이라든지 막대 그래프 여러 가지 대시보드를 구성을 하고 또 우측에는 여러 가지 또 통계적인 분석들을 연결을 하여서 마이크로 세그먼트 모델링 등 이런 구현들도 가능합니다. 네. 질문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한 가지 질문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적합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타사 대비 차별화한 기능,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일단은 분석에 대해서 단순한 시각화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확장성이 있는 통계 분석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기업 중에서도 실제로 사례들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VA를 도입하셔서 분석을 하시다가 추가적인 분석, 고급 분석이 필요하신 경우는 비주얼 스태티스틱스를 또 분석을 하시고요. 또 요즘에 이제 핫한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VDMML을 또 추가적으로 애드온을 하시게 되면은 또 머신러닝조차도 그냥 코딩하지 않고 클릭으로 해서 분석을 다 실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비주얼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 이미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의 그런 코딩 템플릿들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있는 여러 가지 분석들에 대한 것들은 다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할 수 있다,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코딩 없이 쉽게 전문 분석가가 아니라도 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여겨지는데요. 오늘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수석님께서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웨비나를 통해서 오늘 VA에 대해서 시각화 분석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세스의 시각화 분석을 설명드리기에는 굉장히 좀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관심이 있으시거나 뭔가 사용해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댓글에 좀 연락 정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석님 감사합니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그리고 세스 웨비나는 오는 8월에도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웨비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